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이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주제는 코인 매매 전략을 백테스팅하는 서비스를 만들 계획이고요. 좀 빌드인 퍼블릭을 해보고 싶었어요. 주제를 왜 이런 걸로 잡았냐고 하면 이전에 제가 금융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었었어요. 체험형 포트폴리오로 금융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때는 코인이란 주제가 너무 사행성이 짙다 해가지고 주식으로 바꿨었는데 그때 핵심 기능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으로 재무제표 분석해가지고 우량주 혹은 뭐 성장주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매매 시그널을 주는 기능이었어요. 사실 기능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이 매매 시그널을 바탕으로 백테스팅을 해주고 리포트까지 써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사실상 규모가 상당히 컸죠.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배울 내용이 너무 많아요. 금융 전문 도메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개발보다 이 금융 관련된 지식을 배우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고, 1번, 2번, 3번 기능을 구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가슴 한편에 놓고 나중에 언젠간 디벨로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서야 꺼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현업에서 안 써본 기술들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기술적인 성장이 좀 많이 더뎌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 중 하나가 비슷한 기술로만 비즈니스 로직을 찍어내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분명히 써보면 멋있는 기술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적용시킬 사이드 프로젝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베이스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목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만든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유저가 썼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이걸 통해서 도움이 됐다라는 메시지를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길래 유저가 이 서비스를 쓰느냐 하면 바로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가상의 백테스팅을 하는 기능이긴 한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알고리즘 매매는 일종의 룰 베이스 매매이기 때문에 뇌동 매매가 불가능해요. 컴퓨터가 다 의사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플랜대로만 매수 매도를 해야 돼요. 한순간의 감정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가치를 제공해주고, 두 번째는 데이터 인사이트예요.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는 뭐냐면 여러 가지 매매 전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매매 전략들마다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뭐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도 같은 매매 시그널이라도 좋은 매매 시그널과 안 좋은 매매 시그널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보면 진짜 이거는 1년에 혹은 2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사실상 이거에 대한 양면성은 존재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일종의 플레이그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그려봤어요. 일단 앞단에는 일단 웹서버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프레임워크는 Next.js를 사용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Node.js 서버예요. Node.js 서버에서 웬만한 비즈니스 로직들은 다 받아줄 겁니다. 일종의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서버인데요. 그리고 뒷단에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돌아가는데 사실 서버는 파이썬도 써야 될 것 같고 Nest.js를 쓸 수 있다면 Node.js를 쓰고 싶긴 해요. 제가 파이썬이 아직 그렇게 많이 익숙한 편은 아니어서 Node.js로 쓰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일부 기능들은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서버로 쓸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서버와 서버 간의 통신은 어떻게 하느냐? 카프카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카프카를 조금 공부를 하면서 많이 공부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를 했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카프카를 뭐 헤비하게 확장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쓰는 거니까 이 카프카도 한번 도입을 해서 써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일단 토픽은 한 3개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데이터를 모아라, 그리고 백테스트를 실행해라 라는 토픽이 있고, 그리고 백테스트를 실행해서 리포트를 내놔라 라고 하는 토픽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Nest.js 서버에서 이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뒷단에 있는 또 서버들이 저 메시지를 구독하고 있어요. 구독하고 있다가 이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제서야 일을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서버는 OHLCV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인데 이게 캔들 데이터예요. 이게 가격 데이터가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면 시가 그리고 종가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최저점, 최고점이 있는데 이거를 캔들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점, 저점 이런 식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OHLCV가 오픈이 이제 시가이고 H가 제일 고점, L이 제일 낮은 점, 그 다음에 크로스가 종가입니다. 종가는 여기겠죠. 그 다음에 V는 볼륨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볼륨들이 있는데
그 볼륨에 대한 데이터, 이 5개의 세트가 OHLCV 데이터이고, 이 데이터를 콜렉팅 해주는 서비스는 NestJS를 이용할 거고, 원천 데이터는 바이낸스나 업비트가 될 것 같아요. 그 데이터는 일단은 레디스에 저장할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MySQL도 저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그냥 레디스에 캐싱 목적으로 해서 백테스팅을 빠르게 돌리는 목적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백테스트를 실행시켜주는 서비스인데요. 요거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찾아봤는데 예전에는 백트레이더라는 되게 어려운 라이브러리였는데 지금도 찾아보니까 벡터비티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 온보딩을 하나의 강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코드도 되게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여기서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인디케이터들을 넣어줄 수 있어요. 30의 이동평균선, 10의 이동평균선을 넣어주고 RSI라는 지표를 또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매매 시그널을 만들죠. 매수에 대한 시그널,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만들어서 진입점들을 여기 고라고 하는 필드에 넣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백테스트 요거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짠 하고 매매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와요. 요걸 해주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백테스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토픽을 구독하고 있다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관련 인자 값들은 제가 또 따로 파라미터화 해야 되겠죠. 뭐 10을 넣을지 30을 넣을지 또 시그널 몇 개를 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파라미터 쓰고 if문 좀 많이 쓰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이지 스키마를 좀 짜야 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백테스트 서비스까지 하는 게 첫 번째 마일스톤입니다. 두 번째는 리포팅 서비스인데요. 리포팅 서비스는 사실상 금방 할 것 같아요. 이건 해봤기 때문에 리포팅 서비스는 어렵진 않아요. 이 퀀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역시 라이브러리 갖다 쓰면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멋있게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줘요. 벤치마크도 가능하고 전략도 가능하고, 그래서 전략이 이 벤치마크 대비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쭉 나와요. 누적 수익률도 나오고, 그리고 연도별 수익률, 그리고 이거는 뭐죠? 먼슬리 리턴에 대한 분포도, 그리고 데일리 리턴도 나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드로우다운이죠. 분명히 돈을 벌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손실을 보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이제 이득과 그리고 손실을 함께하는 그런 양자역학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드로우다운, 그리고 도대체 몇 년 동안 1년 거의 한 3개월 동안 암흑의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데이터 인사이트도 얻어갈 수 있고, 이런 먼슬리 리턴스에 대한 데이터들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계에서 퀀트 스테이트 요게 가장 깔끔하고 인터페이스 간단한 라이브러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리포트 서비스는 저 퀀트 스테이트가 내부적으로 동작을 하고 이 백테스트 된 결과물을 요로 넘겨서 저 퀀트 스테이트 결과물을 돌리고 나서 결과물은 이제 HTML 파일들로 나오는데 그 HTML 파일들을 또 파싱해서 여러 개로 쪼갤 거예요. 쪼갠 다음에 S3에 올리는 게 맞긴 한데 지금은 개인 서버 안에 있는 MySQL에 넣어볼 생각입니다. 정적 파일을 DB에 넣기는 되게 DB가 아깝죠. 사이드 프로젝트라서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이 추가적으로 전략들을 이제 세우는 게 사실상 핵심인데, 일단 여기 기본적으로 강좌에서는 어떤 전략이었냐면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롱 포지션은 일단은 30의 이동평균선보다 10의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RSI가 50보다 작을 때 롱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숏입니다.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써져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이 책이죠. 마법 공식이라고 하는 투자 마법 공식이라는 책이고,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상승장일 때 변동성 돌파를 쓰면 오히려 수익률이 좋다라고 하는 전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섞은 것도 있어요. 변동성 플러스 상승장일 때 들어간다, 또는 거래량 상승장 플러스 이동평균, 뭐 5일짜리도 있고 되게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백테스팅을 통해서 수익률이 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내 전략이 좋다, 아니다, 내 전략은 이런 점을 개선해서 이게 더 좋다,
이런 식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반적인 목표와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게 실패하더라도 어쨌든 저는 안 써본 기술들을 써보고 기술적 성장이 있기 때문에 전혀 손해볼 이유가 없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빌드인 퍼블릭 1, 2차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좀 진전이 있으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